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매일 과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분 70억 검색된 종목은 25종목이었고요. 그 중에서 피봇 2차 장선 위로 올라간 종목은 13종목. 그 가운데서 7번 아이언 패턴이 나온 종목은 5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는 조금 상반된 결과들 같았죠. 네. 지난주 금요일은 아무래도 지난주 월요일에 급락이 발생을 했고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지난주 월요일의 그 급락한 그 부분을 조금 저항받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서 돈이 막 들어오는 종목들은 있는데 그게 들어오는 돈인지 나가는 돈인지 조금은 분간하기 힘들었던, 그래서 7번 아이언 패턴의 종목으로서는 조금 개수가 부족했었다. 그래서 검색된 종목은 많았으나 실제로 7번 아이언 패턴으로 다룰 수 있었던 종목은 몇 개 없었다 는 거고, 오늘은 이따가 지수 차트도 보시겠지만 지난주 월요일 지수의 그 장대 음봉 부분을 오늘은 조금 올라서는 그런 흐름 속에서 실제로 검색된 종목 3분 70억 이상 검색된 종목과 피봇 2차 장선 위로 올라갔던 종목의 개수는 상대적으로 좀 적었으나 진짜로 그 과정에서 좀 올라가려는 종목들은 다소 보였다. 한 5가지 정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 그 다음에 셀리드, 민테크, 오성첨단소재,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5종목이고요. 질질의 패턴으로 한국가스공사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조금 어렵기도 한데 질질 패턴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힌트를 얻어가면서 한번 대처를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 종목으로 한번, 한국가스공사랑 셀리드인가요? 두 종목 가지고 한번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0%는 아니니까요. 참고하시고 항상 3분 70억 이상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의 그 후보가 되는 종목들이 아닌 곳에서는 그 확률이 조금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점 분명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분 70억 검색된 종목 안에서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죠, 뭐. 자, 시장 종합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한 종목이 많았으며 상한가 2종목인데 거래대금이 7조, 거래대금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일 대비 1.15% 상승, 양봉으로 이렇게 전날 음봉으로 마감했던 거 갭으로 이렇게 뛰어넘어서 갭 출발해서 살짝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보시다시피 지난 월요일 대폭락 블랙 먼데이라고 다들 부르셨던데, 이날 월요일은 그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많이 밑으로 내려갔었죠. 그날 시작 가격 위에서 일단은 마감을 해 주어서 요 장대 음봉을 조금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조금은 이 상승의 신빙성이 조금은 떨어집니다만, 거래대금이 좀 많아야 양봉은 신빙성이 있다고들 하시죠. 그리고 요 며칠 전 걸로 보면 확실히 신용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용은 개인 신용만 의미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기관들도 신용 쓰시죠. 신용 쓸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 중에서 우리 같은 개미, 우린 개미도 안 되죠, 그죠? 보통 제가 어디서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개미라고 불리려면 그래도 시드머니가
10억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정답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우리는 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저는 그렇지 않아서, 저는 개미보다 좀 더 밑에 레벨,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애벌레? 알? 번데기?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신용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줄어든 게 어제까지가 아니라, 네. 지난주 목요일 것까지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시 올라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상승에서. 아니면 좀 더 내려갔을 수도 있고, 그건 내일 돼봐야 또 알겠죠. 다음은 코스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 쪽. 네, 코스닥은, 네, 1200 종목이 상승을 했고, 상한가는 7종목, 그리고 전일 대비 1.08% 상승에 동일하죠.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네, 월요일, 지난 월요일 장대 음봉보다 위에서 일단은 마감을 해서 거래대금 6조, 뭐 거래대금은 비슷합니다. 네, 그쵸? 비슷하고요. 여기도 뭐 신용은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니까.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하한가가 한 종목이 있었네요. 하한가 종목을 한번 보고 가야겠죠. 무슨 이유에 하한가를 갔는지 나오면 좋고, 뭐 이런 종목이 하한가 같다라는 것만 그래도 좀 보는 것도, 네, 전체 시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네라는 어떤 그런 참고상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환율은 1371원, 네, 비슷합니다. 이제 80원대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70원대에 머무르고 있네요. 거래소는 개인만 팔았고, 코스닥은 개인만 순매수. 네. 희한하네요. 그죠? 그렇게 조금 움직인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하한가 간 종목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승률이 아닌 하락률에서 조회를 하면 하나 뜰 건데, 포니링크. 이 종목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보는 종목 같은데. 시총은 2,400억짜리 종목이고요. 포니링크 처음 들어보죠. 이거 이름 바꿨을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자, 종합시황에 들어가서, 공시에 들어와서, 네, 아니나 다를까, 7월 1일, 지난달, 네, 7월 1일 상호를 변경했네요. 7월 1일 상호 변경하고 쭉 가다가, 이렇게 오늘 하한가, 젠백스 링크라는 회사에서 포니 링크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링크라는 이름은 버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도 바뀌었네요. 단독 대표이사에서, 네, 각자 대표이사로 이렇게 바뀐 것 같고요. 다른 거는 뭐 전환사채 발행을 잘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사항인 것 같고, 오늘은 뭐 없네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한가 같길래 한번 살펴봤습니다. 링크라는 회사가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다보 링크. 자, 그러면 3분 70억 기준 7분 아이언 패턴 발생한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은 최근 코로나 입원 환자 급증이죠. 코로나 확진 환자 급증이 아니라 입원 환자 급증입니다. 종합시황 뉴스를 눌러보면 코로나 재유행의 진단키트 품귀, 지난 찐 코로나 시절, 코비드19라고 그러죠. 코로나19 시절 신풍제약이 최고로 많이, 네, 올랐던 종목이죠. 그래서 아마 얘가 오늘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닐까요? 난리난, 네, 뭐 여기 있네요. 난리난, 네, 뭐 여러 가지 뭐 들이 있고요. 근데 얘는 오늘 뇌졸중 치료제, 네, 임상 3상을 신청했다라고 하네요. 얘는 좀 다르게 뇌졸중 치료제 뉴스와 함께 이렇게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요. 야, 때마침, 그죠? 코로나로 이렇게 제약주들이 올라가고 있었고, 그 틈을 타서, 네, 또, 이렇게 임상 소식까지 붙여서, 네,
참 주가는 잘 올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캔들에서 검색이 되었는데 검색 캔들이 음봉 캔들입니다. 그죠? 어찌되었건 상한선 밖으로 상승한 기준봉은 보였고 그 기준봉의 몸통 고가 또는 꼬리 고가를 넘기는 자리에서 5패턴의 모습이 나와줘야 한다. 자, 여기까지는 5패턴의 모습도 없고 재돌파도 없죠. 자, 여기서부터 다음 캔들, 지금 현재 9시 27분 시작된 3분 캔들인데요. 다음 캔들에서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하게 된다면 무슨 패턴이 완성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5위평 S 패턴이죠. 5위평이 12평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면 이동평균선을 끌어올리겠죠. 5위평은 단기 2평이니까 훨씬 더 빨리 잡아 당겨서 올릴 겁니다. 거래대금도 좀 많이 나오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나오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굉장히 긴 음봉이었죠. 그래서 사실 요만큼 정도는 한번 여기 고가 17,030원 정도는 저항받을 수도 있다라는 염두는 하고 익절을 해 나가시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요 캔들에서는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쭉 빼고 여기 종가까지 왔네요. 17,020원. 종가가. 어쨌든 뚫었네요. 그죠? 그럼 이 구간에서 이 5위평 S 패턴으로의 익절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고요. 이 패턴이 정말 제대로 터지는 상황이 온다면 쭉쭉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 상한선, 볼린저 밴드 상한선 밖으로 또 뛰쳐나가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 좋았을 텐데 연출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멈추고 딱 여기서 이렇게 딱 맞고 떨어지죠. 떨어지고 하나 둘 요거 하나 둘로 할까요? 상한선 안쪽에 있는 기준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뒤에 요렇게 올라가는 것. 요렇게 올라가서 상한선이 뚜껑이 닫힐 때 상한선 밖으로 나가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상한선 패턴으로 내가 다시 한번 들어가겠다 라는 건 조금 늦은 매수 자리이다 라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요거 상한선 패턴으로 했더라도 이게 고가도 있고 조금 위험했을 것 같지만 워낙에 제약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 아마 상승해서 익절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가 타점이 또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여기 S 패턴의 타점에서 여기서부터 관찰이 되고 혹은 관찰은 여기서부터 되었어야 되겠죠. 이 과정들을 다 지켜본 다음에 여기를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면은 그나마 익절은 가능했겠지만 여기도 내가 보지 않았는데 단순히 이것만 지켜보고 상한선 패턴이다 하고 들어가는 건 무리가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신풍제약 패턴은 여기 5위평 S 패턴 혹은 고가를 돌파를 하는 그죠? 여기 고가 기준으로 보면 고가를 돌파를 하는 무슨 패턴이죠 이거? 고가를 돌파를 하는 S 패턴 상한선 패턴 S 패턴 요렇게 고가를 돌파를 하니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조금은 납득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S 패턴 자리 한번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쭉 빠졌고요. 요 첫 번째 타점을 딱 지켜줍니다. 지켜주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질질 패턴을 본다라면 여기를 이제 넘겨야겠죠. 근데 여기는 이미 상한선
상한선이래. 상한가 뭐 밑에 몇 호가 안 됩니다. 그죠? 이 17,800원 자체가 29%대니까 뭐 재돌파가 사실은 크게 없다라고 보고 이 뒷구간은 돌파의 개념으로는 뭐 자리가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뚫어서 올라가긴 하죠. 짧게. 그래서 뭐 상한가 따라가기 개념으로 해서 뭐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요 뒷부분은 7번 아이언 패턴의 개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는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여기서 터진 게 아니죠. 그죠? 밑에서 터졌죠. 그래서 네. 약간 질질 패턴처럼 보이긴 하지만 거래 대금이 그룹으로 나오면서 쏴준 건 또 아니다. 워낙에 장막판에 또 나온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위평 S 패턴으로 신풍제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잠깐 선들 저장 좀 해두고 다음 셀리드입니다. 셀리드 3분 70억은 장 초반 첫 번째 캔들 갭으로 이거 어제 상한가 간 건가요? 금요일 네, 금요일 상한가를 갔었고요. 볼까요? 네,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올려놓고 쭉 뺐다가 영역 아래에서 질질 패턴이 한번 터지죠. 그 질질 패턴이 터져서 네, 기준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준봉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7번 아이언 패턴을 위한 네, 기준봉 여기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집니다. 자, 앞에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5위평 S 패턴으로 빠르게 넘겼지만 얘는 자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를 넘기는데 이 글자가 네, 있어서 조금 잘 보이시겠습니까? 5위평을 좀 진하게 그어볼까요? 5위평과 12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위평과 12평이 깨졌죠. 아까 신풍제약 볼 때는 깨지기 전에 이제 올라가서 거의 맞닿았고 그 다음 캔들이 양봉 터지면 네, 그쵸 12평 지지받고 올라가는 네, 그런 형태죠. 5위평 S 패턴은 12평을 5위평이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12평 터치 패턴 같은 느낌이 가장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얘는 5위평 이렇게 가고 있는데 12평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파란색이 10입니다. 10. 5위평이 데드 크로스 내죠. 데드 크로스. 네. 12평 데드 크로스 바로 골든 크로스 내는 이 패턴은 사실 우리가 성공하기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10이고 이게 5. 그래서 5위평 S 패턴은 약간 12평 터치 패턴 같은 느낌. 12평 터치 패턴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인데 얘는 데드 크로스가 낮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라가도 여기에 좀 저항받을 확률이 조금 더 많은 형태를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안 들어가는 게 이렇게 와도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크를 한번 줬죠. 그리고 다시 또 돌파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가 애를 쓰는데 이렇게 보자. 그죠?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이거 검정색으로. 다음 캔들이 올라가도 5위평, 12평, 22평 관계가 무슨 패턴의 관계인지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의 그림이 아닌 형태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패턴의 그림이 아닌 경우에는 네, 명확한 패턴의 그림이 아닌 경우에는 차라리 뭐 상승을 하더라도 한번 해라. 그리고 그렇게 상승한 거기를 다시 넘길 때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넘기죠. 넘겨도 이게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이 패턴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런 패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 9,800은 고점을 넘기지 못한 상태로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하락을 멈추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봤더니 앞에 기준봉 첫 영역 아래에서 질질 패턴을 만들어 주었던 그 첫 이 기준 가격, 기준봉의 이 가격, 돌파 가격을 꼬리로만 톡톡톡톡 찌르고 훼손하지 않고 뭔가 자꾸 미련이 남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는 질질 패턴이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 아니면 자 여기가 우리 7번 아이언 패턴을 위해서 올라왔던 기준봉, 그죠? 그리고 여기는 페이크죠. 페이크의 돌파 자리. 그래서 여기 질질 패턴 여기 들어가셔도 되고요. 좀 더 확인하고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들어갔다라면 이 상승 부분은 질질 패턴으로 매매가 가능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셀리드는 전체적으로 보면 질질 패턴 2번 발생한 거죠. 여기서 한번 짧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그래서 7번 아이언 패턴으로도 질질 패턴이 발생된 종목이다. 그래서 셀리드를 타이틀 종목으로 뺄까 하다가 거래대금이 1,500억.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를 제가 타이틀 3,800억 나온 한국가스공사를 넣었고요. 자, 여기서 이따가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셀리드한테로 올 일이 있을 겁니다. 다음 민테크. 민테크는 여기 전날 고가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피봇 2차 장사 한번 찌르고 피봇 2차 장사 넘기면서 3분 70억 검색이 된 종목이고요. 이고요.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상한선 패턴으로 올라갔다가 위협, 그죠? 이거 거의 손절 위협 한번 주고 다시 재돌파를 하는 살짝 오이평 S 패턴 정도 뭐 요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거는 매매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 상한선 패턴 또는 상한선 패턴 이후 S 패턴 정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언급하고 얘는 패스. 민테크는 뭐 때문에 올랐을까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요즘에 이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으니 그와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7번 아이언 패턴 종목이고요. 자, 민테크도 자, 요 선들 저장해두고 다음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오성 첨단 소재는 밑에서부터 검색된 이후 피봇 2차 장선 아래서는 상한선 패턴으로 올려주고 그냥 단순 5패턴으로는 상한선 패턴으로 올려주고 우리 7번 아이언 패턴을 위한 검색 조건과 영역 위 상승 조건까지 모두 만족시킨 기준봉이 출현하고 조정받고 그 기준봉을 올리죠. 제가 앞에서 아까 화면 캡처까지 해가면서 말씀드린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오성 첨단 소재에서는 나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부분 데드 크로스죠. 터치처럼 올라가주면 좋은데 데드 크로스처럼 올라가더라 이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셀리드였나요? 전형적인 S 패턴의 모습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 했더니 올라가네요. 그죠?
네,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 상승이 상한선 밖으로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죠. 상한선 밖으로 올라갔다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여기 상한선 패턴 자리로 네, 숙제를 한번 제출해 볼까 합니다. 올라가면 결국에는 상한선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나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상한선 밖으로 나가는 상승이 한 번은 나온다.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짧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노리는 거고요. 5패턴 핵심은 5패턴에서의 기준봉의 핵심은 상한선 밖으로 뛰쳐나간 캔들이다. 상한선 밖으로 뛰쳐나간 캔들을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도 들어갈 법도 한데 여기서 들어갔으면 또 빨리 더 많이 여기서 이만큼이 얼마야? 13에서 15, 한 2, 3% 정도는 더 많이 내가 수익을 거둘 수도 있었지만 이게 자꾸 근데 모두가 다 이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오성첨단 소재라는 이 종목의 형님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올려주시는 이 과정에서 상한선 밖으로 한번 나가고 뚜껑이 닫히는 상한선이지만 나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뛰쳐나갈 때 그때 우리는 올라탈 수 있다라는 거고 거래대금 들어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셀리드처럼 이것도 S 패턴 아니야 하고 하면 자꾸 이런 데서 손절 자꾸 나가고 혹은 에이 올라가 빠지네 S 패턴이 이거는 못 써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얘가 오성첨단 소재처럼 얘가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갔다라면 상한선 밖으로 나갔겠죠. 나갔다가 조정받고 또 다시 올라가면 그때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시간을 끌었죠. 시간을 끌어줬습니다. 그쵸? 시간을 끌어준 덕에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 가격대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었던 거고 오성 첨단 소재는 그냥 상승을 해 주었으니 어쩔 수 없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었지만 한번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한선 패턴처럼 들어가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어서 그나마 이거 아니면 뭐 놓쳤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한번 살짝 짧게 만들어 주긴 했네요. 요 차이점 한번 비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전형적이지 않은 자리에서는 안 해보도록 애쓰고 나중에 이게 확신이 이제 점점 호가창을 본다든지 일봉도 보고 30분봉 뭐 등등 내 나름의 기준 잣대로 놓고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잣대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한 6개 중에서 지금은 내가 1번, 2번밖에 없어서 1번, 2번만 해당되면 무조건 내가 막 매수 들어가는데 점점 관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 잣대가 6개나 된단 말이에요. 6개 모두 다 만족을 시키면 나는 매수할게라는 그런 관점이 있으셔서 이 자리가 이 6개를 모두 만족을 시켰다면 오케이. 그죠? 오케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고작 5패턴의 캔들 그림과 그 다음에 거래대금 그 정도 그 다음에 피부 D차장선 위로 올라온 3분 70억 검색 조건이라는 검색 조건 이 정도만 갖고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라면 이게 전형적인 그림은 아니니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려서 여기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일봉으로 보면 저 밑에 있었던 거고요. 동해안 그 가스전, 석유전 관련해서 이렇게 해먹고 밑으로 쭉 엄청나게 뺐고 거래대금 많이 줄었고 다시 한번 반등 주는 듯 하다가 지난주 폭락 맞아서 같이 떨어졌다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와 주면서
요렇게 살짝 올려줬던 거기를 오늘 넘기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런 모습인데 검색은 장 초반부터 네, 대량의 거래대금으로 검색이 되었고 상한선 네, 짧죠 여기. 네. 상한선 패턴이라 하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기준 봉을 저는 이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봤는데 자 여기를 돌파로 볼 것이냐, 여기를 돌파로 볼 것이냐. 5일평 S 패턴인데, 그렇죠? 근데 거래대금이 좀 적더라. 그 다음엔 여기를 돌파로 볼 것이냐, 거래대금이 좀 적더라. 데드크로스 패턴이라고 보기에는 거래대금이 좀 적더라. 그럼 이 캔들도 앞에 거래대금이 좀 적더라 하는 이 기준봉을 놓고 보면 또 조금 애매모호하더라 이거죠. 네. 그리고 내려가면 어디를 까지만 내려갔다가 더 이상 안 내려갈 것인가 라는 문제. 네. 첫 번째 검색된 이후 요거 약간 페이크성 상한선 패턴입니다만은 여기서 뭐 상한선 패턴 들어갔다가 뭐 손절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저점 한번 찍어주고요. 시작 당시 저점 제외하고 첫 번째 저점 한번 찍어주고요. 음봉의 연속이 끊어진 양봉이 이제 나오는 저점, 그리고 음봉의 연속이 나오는 거기를 되돌리는 저점 또 한번 찍어주고요. 또 저점을 또 한번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피봇 2차 저항선 위에서 내려가지 않더라 라는 건데, 코스피 200 종목이라서 멀리는 못 갈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종가가 한 고가가 한 4%까지 올라갔는데, 자 제가 이거 어떻게 썰을 풀어 드릴까. 기준봉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준봉 여기까지 보고요. 이 기준봉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질지리 패턴, 이거 질지리 패턴으로 제가 타이틀을 잡았는데, 질지리 패턴은 페이크가 한번 나올 수 있다. 네. 페이크가 여기 한번 나왔죠. 여기 페이크입니다. 페이크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얘는 질지리 패턴의 페이크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22평 위에 있는 거니까. 질질 패턴은 22평 다 박살내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거죠. 얘는 5일평 S 패턴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가 페이크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데, 사실 페이크라고 보면 여기를 페이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데드크로스 또 하다가 또 실패를 한 거라. 어찌됐건 얘는 자꾸 안 올리려고 하고 시간을 끌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질질이가 되었건 22평 터치가 되었건 22평 데드크로스가 되었건 첫 번째 돌파를 해야 될 가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이 가격대고요. 여기가 44,400원 정도 뭐 이 가격대인데, 제가 얘를 질질이 패턴으로 돌파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질질 패턴을 매수를 한다라면, 제가 오늘 여기서 질질 패턴을 매수한 건 아니지만 한다라면 이 가격들을 넘길 때, 다시 한번 설명하기 되게 어렵네 이거. 자, 이 가격, 네, 이 가격을 넘기는 타이밍이 여기 한번 나오고요. 네, 여기 한번 나오고요. 네, 이 가격을 넘기는 타이밍이 여기 한번 나옵니다. 그죠? 요 세 번의 위치가 나오는 이 세 번의 위치를, 아이고, 뭐야, 이거. 세 번의 위치를, 이거 말고, 이거. 숫자. 여기. 요게 기준 가격이고, 돌파 가격입니다. 기준 돌파.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판단했고, 여기 두 번째 넘긴 부분이고요. 여기 세 번째 넘긴 부분이에요. 자, 항상 주의할 건 질질 패턴에서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은 힌트가 되겠죠. 저점이 뭐 반드시는 아니, 하여튼 저점이 낮아지면 캔들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상승의 확률이 좀 없다라고 봐야겠죠.
적다라고 봐야겠죠. 네. 자, 어쨌든 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저점 부분은 저렇게 그냥 참고하시고 돌파해야 될 기준 가격을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넘긴 세 군데 자리가 나오는데 자, 1번 가볼게요. 1번 상한선 볼린저 밴드 상한선 안에 있습니다. 52평 S 패턴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상한선 안에 있고 거래대금 52평을 조금 살짝 못 넘기는 그런 상황. 애매모호합니다. 그죠? 다음 두 번째 상한선 안에서 넘깁니다. 그런데 앞에 1번 자리보다는 상한선이 이제 볼린저 밴드가 많이 압축이 되었어요. 상한선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앞에 조금 뛰쳐나갔죠. 네, 3번도 상한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3번 자리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3번 자리 여기 또는 여기 2번의 요 고가 요 종가 여기를 넘길 때 들어가시든지 네, 이렇게 그 3번 자리에서는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피봇 아니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찌르는 앞에 요 상승 요 가격을 돌파를 하는데 찌르고 빠진 요 자리가 하나 보였다라는 거. 요거 힌트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상승이 이 상승은 볼린저 밴드를 못 찔렀어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고 얘가 볼린저 밴드를 안 찔렀기 때문에 상한선을 안 찔렀기 때문에 근데 얘는 들어가면 안 돼. 얘 때문에. 근데 얘는 얘가 이렇게 찔러주고 다시 흘러내렸고 다시 가격을 지지하고 돌파하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이거 기준으로 나는 질질이다 하셔도 되고 이거 기준으로 나는 질질이다 하셔도 될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수를 못했다고 하면 상한선 밖으로 나가죠. 이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5평 S 패턴으로 다시 한 번 더 뭐 여기서 매매를 하시던지 여기서 매매했으면 여기 손절 났겠다. 죄송합니다. 많이 나간 여기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으로 여기서 매수해야 되네. 네, 죄송해요.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으로 여기서 매수를 하시든지 좀 더 많이 기다렸다가 요거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다 보니 저도 설명이 조금 안 이쁠 수도 있는데 요 기준 가격을 처음 돌파를 하는데 상한선 아니다. 이거는 네 앞에 S 패턴 이다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야 될 수도 있는데 좀 애매모호한 자리죠. 2번 자리는 1번이 상한선 돌파를 못했던 자리. 그러니까 페이크가 아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내가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페이크 치고 나왔고 3번은 상한선 밖으로 찌르는 한번 페이크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돌파 때는 한번 들어가 볼 법도 하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럼 손절은 그냥 이거 치는 거죠. 이 돌파 가격을 이탈하면 손절을 쳐봅시다 한번.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 자, 이 논리로 앞에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성첨단 소재는 뭐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민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민테크 3분 70억 기준이 아니더라도 전일 고가 기준으로 아침에 하나 찔러주고요. 네. 이렇게 상한선 밖으로 한번 나가는 거, 하지만 돌파 못한 거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패턴 잡아서 올라가서 이 가격을 돌파를 하면 여기인데 얘 입장에서는 상한선 밖으로 한번 나갔던 애들이 두 개나 있었죠. 어차피 이 가격을 돌파를 할 건데 그런 관점. 네. 그다음에 이거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돌파를 하는데 여기는 안 들어갈 거고, 그죠? 이거 기준 볼까요? 이렇게 상한선 밖으로 나갔다가 이거는 어차피 안 들어갈 건데 네, 돌파를 한번 해줘. 처음 상한선 밖으로 찔러주죠. 이때는 안 들어간다. 내가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가격을 올리는 자리 어디? 여기.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이 페이크 넘길 때
들어가도 되고, 요건 페이크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셀리드 그렇게 놓고 보면 기준 가격 요거는 페이크, 여기 상한선이 밑으로 끄집어 내려와서 얘를 한번 넘기죠. 이 가격을. 그리고 상한선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이 가격을 여기서 돌파를 하죠.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 앞에서 찔러줬던 페이크를 돌파할 때 들어가도 되고, 이 질질이 패턴. 그럼 여기는 이 가격을 돌파를 할 건데 상한선을 찔러주는 2개가 나왔고 3개 나왔고, 그죠? 그리고 돌파한다. 근데 이거는 가까운 데서 이렇게 찔러주는 게 없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밑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짧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네, 끼워 맞추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신풍제약 한번 볼까요? 네, 상한가에 막혀버렸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 가격을 굳이 돌파라는 질질 패턴을 내가 하려면 여기 상한선 밖으로 나가는 거 하나 나왔죠. 그 뒤에 다시 이 가격을 돌파를 할 때 들어가 준다. 이때 들어가지 말고 이때 들어가 준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질질 패턴에서 나는 어딜 들어가면 좋을까. 그래서 이 상한선 뚜껑 닫힌 밑에 이 자리 돌파할 때는 그냥 참아보세요, 한번. 그리고 상한선 밖으로 가격은 돌파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상한선만 찌르고 내려올지 어떻게 알고 여기를 안 들어가고 참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맞죠? 맞아요. 얘가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할 건데. 네. 그러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뭐다? 얘가 이렇게 가.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방에 20% 30% 상한가까지 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간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거는 못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지. 우리가 그걸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캔들이 한 개 더 양봉이 터져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그럼 얘는 상한선 밖으로 한번 나갔을 거예요. 나갔다가 얘 상한선 패턴이든 오이팽 S 패턴이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 구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랑 상관없이 여기 기준으로 다시 5패턴 잡아서 들어가면 되니까 급하게 내가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매달렸을 수도 있겠다, 그쵸? 요 한국가스공사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페이크 22평을 가격 자체가 22평을 깨고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이 상한선 패턴과 5평 S 패턴을 제외하고 22평 터치 패턴, 22평 데드크로스 패턴, 질질 패턴은 상한선 밖으로 이렇게 한번 찌르는 내가 기준 돌파해야 되는 기준 가격, 이 기준 가격은 첫 기준봉의 그 가격. 자, 저는 요거를 한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돌파를 하는 페이크인데 여기 상한선을 찌르는 페이크가 나오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또 혼란을 가지고 온 건가 싶기도 하고 이 말을 괜히 했나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시장을 지켜보면서 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었던 일로 할게요 라고. 굳이 그대로 뭐 다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봐주시고 저는 오늘 한국가스공사 앞부분에서 못했고요. 질질 패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 못했습니다. 이때 제가 병원에 좀 다녀온다고 못했고, 병원에 다녀와서 운이 좋았는지 앞부분 여기 페이크를 안 했고, 이 부분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데드크로스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 제가 매수를 하고
네, 그렇게 요 부분만 짧게 매매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네, 그죠. 네, 이렇게. 그 부분만 고점 기준으로 여기 넘기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때 이렇게 매매를 짧게 하고요. 뭐 뒤에는 더 올라갈까 기다렸다가 빠지길래 네, 그냥 뭐 미련 없이 일단 다 오늘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고 지나고 보니까 이 셀리드 같은 경우엔 경고 종목이라서 네, 참 안 봤는데 네. 잘 이쁘게 잘 올라간 것 같아요. 셀리드도 그렇고 신풍제약도 그렇고. 그래서 3분 70억 기준의 7번 아이언 패턴 이 종목들은 때로는 계속해서 잘 보시다 보면 네, 돌파가 아닌 자리 B급 구역에서도 사실은 상승 구간들이 나오기는 해요.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만큼 나오죠. 이만큼 나오잖아요. 신풍제약도 그렇고 뭐 셀리드는 모르겠고 민테크도 모르겠고 오성첨단도 모르겠고 한국가스도 뭐 네, 얼추 비슷하게 나오긴 하죠.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만큼 뭐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다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서 7번 아이언 패턴 숙지하면서 뭐 다른 이런 부분들까지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7번 아이언 패턴 종목들만 관찰 잘 하셔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돌파 종목도 나오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네, 돌파를 못한 다음, 돌파를 놓친 다음 혹은 돌파를 보낸 다음 결과론적이긴 한데 네, 눌림 자리들도 때로는 네, 나오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라는 것도 한번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드 위즈는 네, 재돌파 자리가 너무 높은 자리라서 제가 뺐고요. 27. 네, 얘도 보시면 자 여기를 넘겨야 되고 여기는 넘겼는데 상한선 밖으로 나간 첫 번째. 그래서 얘가 나온 상황에서 안 빠지고 다시 올려서 이 자리를 넘기면 얘 질질 패턴이죠. 이거 페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재돌파가 너무 얕아서 얘 고가 찌른 거잖아. 그쵸? 28,700원 상한선 이미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선 재돌파가 있을 수가 없다. 라는 거. 그 다음 나노팀. 여기 나오고 그냥 얘는 여길 들어가기에는 상한선 패턴으로 너무 좀 그렇다 그죠? 그래서 얘는 재돌파가 없는 종목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온 캔들이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 로템 재돌파 없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뭐 재돌파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도 재돌파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3분 30억으로 밑에서 상한선 패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CS 윈드도 재돌파 없다. SK 하이닉스도 여기 뭐 네, 상한선 패턴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등락률이 낮아서 이 종목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도 재돌파는 없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영역 아래 IMBDX 네, 재돌파 없죠. 셀트리온 네, 요거 기준봉인데 재돌파 없고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빠지는 거 블루엠텍 네, 재돌파 없고요. 퀀타 매트릭스는 여기가 재돌파 때 앞에 전일 고가 밑에네요. 또 좀 애매하다. 삼성전자 바코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준봉 없고요. 알테오젠 또 애매하죠. 네. 그 다음에 뱅크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 있었네요. 이 종목은 못 봤다. 뱅크웨어 글로벌 네. 네. 기가 막힌 22평 데드크로스 패턴 정도 볼까요? 22평 데드크로스 패턴 네. 올라갔네. 그리고 거기를 다시 데드께서 네. 이렇게 올라가줬네요. 그죠?
패턴 자리 여기. 네. 왜? 22평은 여기 처음 생겼는데 사실 전날부터 22평 있었다 치면 이렇게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얘가 뭐 대충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을 수도 있고 22평 데드 크로스 또는 22평 터치 패턴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당일 시가를 돌파를 하는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번외 종목이고요. 7번 아이언 패턴에서는 이 종목이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피봇 이자장선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감각으로 센스로 종목 잘 찾아서 알아서 5 패턴 하셔야 됩니다. 오야 엄청나네요. 네. 신규 상장 종목을 한번 이렇게 타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얘는 시가에서부터 저가까지 1.64 그렇게 많이 위협은 안 주고 쭉쭉 잘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모르겠다. 네. 다음 시젠 없고요. 네이버도 오늘 많이 빠졌네요. 네. 다음에 휴마시스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종목 5개 종목과 질질이 패턴의 페이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짧은 저의 소견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마시고요.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문득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 또한 그것을 타이밍이 잘 맞아서 잘 보고 있다라면 활용을 하겠지만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는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활용을 하지는 않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 제가 100% 모두 다 여기서 숙제로 제출한 종목 5종목 모두 다 제가 다 매매하는 종목들도 아니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신뢰도는 반반 정도로만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숙제 종목 5개, 신풍제약, 셀리드, 민테크, 오성첨단소재, 한국가스공사였고요. 최근 그 코로나 관련해서 올라온 제약주들 공시들 꼭 한번 보시고요. 너무 무리해서 잘못해서 뒤차 타셔서 고점에 물리는 일들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기 과열이라든가 뭐 위험 지정이라든가 뭐 단일 계좌 뭐 소수 뭐 스팸 관여 뭐 이런 것들이 몇몇 종목들에서 오늘 공시가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꼭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물론 오늘 셀리드처럼 네 이렇게 딱지 붙은데도 패턴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꼭 하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아까 코로나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다. 맞다. 코로나 이야기 잠깐 좀 할게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코로나19죠. 2019년도에 발생한 질병입니다. 지금은 2024년이에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꾸준히 코로나에 감염, 그러니까 확진자는 올해만 이렇게 갑자기 증폭되는 건 아니었어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사계절 코로나로 출근을 안 하거나 집에서 쉬는 분들 계셨어요. 코로나 종식 선언을 2023년에 했나요? 2023년에 했겠죠. 네. 이후에도 2022년에 했나? 네.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그냥 이 계절 독감처럼 독감은 계절 독감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왜 그러냐 하면 독감도 예전에는 아마 4계절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계절 독감 A형 독감, B형 독감, 뭐 C형 독감이 있는데 얘네들이 나름 진화를 해서 우리 겨울에만 만나자.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추워하고 많이 면역력이 떨어지니 그때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기로 하자라고 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겨울이죠, 겨울.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 인플루엔자라고 부르는데 인플루엔자 걸려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매년 몇십만 명씩 된다고 해요.
네, 이 독감으로만으로도. 왜냐면 그건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의료보험 제도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거기는 미국은 진짜 각자 도생이잖아요. 공공의료가 취약해서 네, 안 걸리거나 걸리면 알아서 잘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니면 돈이 많던가. 각자 도생을 해야 돼서 이 계절 독감에도 미국은 사망자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공공의료가 잘 되어져 있어서 의료보험 제도나 해서 이 계절 독감 우리가 그냥 감기 그죠? 감기는 치료제가 없어요. 감기 정도로만 취급을 하고 있죠. 이 독감도. 물론 몸이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기는 치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약 먹고 7일 지나면 다 낫습니다. 웬만큼. 낫더라고요. 이제 심각하게 폐렴 이렇게 가는 분들 제외하고. 그 다음에 뇌수막염으로 넘어가는 분들 제외하고요.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은 약 먹고 7일이면 낫고, 두 번째 방법이, 네, 약 안 먹고, 약 없이 일주일 버티면 돼요. 그럼 낫는다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약 안 먹고 일주일 버티는 동안, 네, 약 먹고 7일보다는 이때가 더 많이 아프죠, 몸이. 그 정도로 우리가 이 계절 독감이라는 건 그 정도로 조금 하찮게 중한 병으로 취급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각자 도생해야 돼서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생겨도 최근에 입원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 예전처럼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잘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뉴스는 입원자잖아요. 입원자. 예전에 우리 코로나 대유행 때 그때는 확진자였어요. 확진자 관리를 했었거든요. 확진자 전에. 확진자 관리를 했었어요. 걸리기만 해도 통계에 올라갔다고 당신 어디 갔었어요? 라고. 지금은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자, 여기다가 대입시켜 볼게요. 감기 걸린 사람 통계 냅니까? 안 냅니다. 감기로 입원한 사람 통계 냅니까? 안 냅니다. 그죠? 하지만 코로나19는 감기로 입원한 사람은 아직은 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는 아직 올리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제 느낌으로는 지금 확진자 통계를 안 내고 있다라는 건 주변에 걸렸는데도 발현이 없거나 멀쩡히 돌아다니거나 걸려도 그냥 마스크 끼고 다니거나 하는 분들이 그냥 계실 거고 입원해서야 이건 이제 아프니까 중증 입원해도 중증인 경우 있고 그냥 경증일 수도 있고 근데 해서 해보니까 검사를 안 했으면 확진자가 아니었을 거고 해보니까 확진자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그래서 이 코로나19랑 관련된 이 종목들이 예전에만큼 폭발력을 가질까 하는 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감기처럼 취급받아 버리면 독감처럼 취급받아 버리면 더 이상 주식 종목으로서의 메리트는 사실은 없죠. 그런 부분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걸리시면 네,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치료 잘 받으시고요. 최대한 걸리지 않게 잘 유지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는 아까는 미국에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거에 공공의료가 미국보다 잘 갖춰져 있다. 의료보험 시스템도 있고. 하지만 최근 작년부터 해서 최근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거의 지금 다 네,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고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민간 의료 또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거의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민간 의료라고 하면 동네 의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종합병원 대형 병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곧 문 닫는 대형 병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저희 식구들도 그렇고 주변에 여기 네, 이쪽 의료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주말 때 이렇게 만나고 하면 그런 이야기들 좀 하거든요. 그래서 문 닫는 데가 많이 나올 거고요. 지금 전공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공의는 지금 없다. 다 사표 냈잖아요. 다 퇴직 처리됐어요. 전공의는 의사 시험 치는 사람을 말하죠. 과별로 무슨 과 무슨 과라고 해는 이 과를 전문적으로 보는 의사 선생님들을 말합니다. 동네 의원에는 이 전공의가 필요 없어요. 의원 무슨 내과 이렇게 무슨 이비인후과 이렇게 써 있으면 이분은 다 전공의들이 동네 의원 개인 병원을 차린 건데 무슨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 개인 병원은 이 의사 쌤이 전공 시험을 안 치신 분이에요. 혹은 떨어지셨거나. 그래서 자기 그냥 그 수련의 시절에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 가면 소아과도 보고 외과도 보고 이비인후과도 보고 다 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다 그런 것들 다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전공의가 없다. 전공의는 대부분 이 대형 의료기관에 많이 가죠. 대학병원 의사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대학병원 의사들은 전공의를 뽑으니까. 이 전공의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네. 다 사퇴. 네.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이건 계속 지속이 되고, 전공의가 없으니까 이 전공의가 처리해야 될 손님이 줄어든다. 손님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요. 손님이 줄어든다. 이 대학병원 생각보다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손님이 줄어들면 이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잘한 거, 네. 감기 걸리고 아프고 뭐 팔꿈치 뭐 무릎 수술 뭐 이런 거는 중소형 병원에 가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의사 2명 이상 붙어서 네. 같이 수술,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수술방에 의사 2~3명이 각각 전공을 살려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수술들을 해야 되는 치료는 이제 이게 수술 예약 찾기가 힘들다. 선생님들이 안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 사회도 미국처럼 각자 도생의 길로 의료 부분에 있어서 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사실은 듭니다. 코로나 이야기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세워버렸는데요. 일단 코로나는 확진자를 통계내지 않은 이상은 아마 이 계절 독감이나 감기처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당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생각들 한번 좀 더 해보시기 바라고요. 물론 7번 아이언 패턴 관련된 종목으로 안 올라오면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제 채널을 함께 이렇게 보시는 분들 다 40, 50대, 60대 분들 계실 건데 아프지 마세요. 주변에 아프신 분들 안 계시도록 만드시고요. 최대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 구급 약 같은 거는 지금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잘 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그래서 해열제는 해열제, 진통제는 진통제, 뭐 소화제는 소화제 별로 이렇게 세팅 딱 해서 구급 상자, 구급 배낭 같은 거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추석 연휴 전까지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7번 아이언 패턴 매일 과제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